허리를 피기만 하면은 꼬지 피는 상태는 저절로 개선되지가 않고요. 자기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길TV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어르신들 생활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생활습관 분석 2탄으로 어르신들이 실제 생활습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떻게 무리가 가는지 제가 방송에서 치료했던 사례자분의 실제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는 동작인지 본인 상태가 어떤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장님, 제가 영상을 준비해놨는데 MBC 방송에서 두 번째 사례자분이거든요. 네, 네, 첫 번째 영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영상이요. 예. 지금 운전 중이신데 많이 아파하시는 건 알겠는데 등을 못 붙이세요. 왜 그런 거죠? 협착증은 허리를 피지 못하는 병입니다. 척추를 피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허리를 못 피는 병이기 때문에 어르신 운전하시는 걸 보면은 뒤에 있는 등받이를 활용을 못 하시는데 이게 협착 때문에 허리를 못 펴서 그러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시면은 구조적으로 신경을 안 눌리게 해야 됩니다. 이분은 허리를 피는 게 신경을 꼬집는 거랑 똑같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의자의 중요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상대적으로 운전할 때는 중요합니다. 등받이에 충분히 등을 닿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팔만 내밀고 운전하면 운전이 안전하게 가능하거든요. 초보자들한테 권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하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것처럼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등받이에 등을 충분히 받치시고 팔만 내밀고 운전하시는 게 허리에 부담을 줄이고 체력 소모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처럼 이렇게 등이 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요철 같은 게 나타나면 허리가 계속 꺾이면서 허리에 무리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운전하실 때 내가 앉았을 때 등받이에 등이 잘 닿지가 않는다, 등받이에 등이 닿으면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리를 피기만 하면은 꼬지 피는 상태는 저절로 개선되지가 않고요. 자기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날카로운 종류의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둔한 정도의 통증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어르신처럼 등받이에 등이 전혀 안 닿는 상황이 되시면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는 원인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요, 고속도로나 직업적으로 장시간 주행하시는 분들은 등받이에 등을 전체적으로 댄 상태에서 내 체중이 등받이에 실리게 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게 훨씬 더 권장할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에서 안전 운전할 때는 등받이에 이렇게 대지 말고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잡고 초보자들한테 운전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허리에 부담을 줄여야 되고 핸들 조작 빈도가 적기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집중한 상태에서 등받이를 전체적으로 활용하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등 쪽에 쿠션을 대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쿠션을 대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쿠션을 대는 게 커브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체중이 실려야 됩니다. 내 체중이 등받이에 어느 정도 실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쿠션을 댄다고 해도 얕은 걸 대시고 등의 어깨 뒤쪽이 닿아야지 체중이 실립니다. 어깨 뒤쪽을 좀 잘 닿게 하기 위해서 얕은 정도의 등받이를 쓰는 건 괜찮은데 간혹 등받이 어깨가 높으면 허리는 떠 있는데 등은 떠버립니다. 그럼 이게 곧게 세워주는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체중이 등받이 자체에 실리게, 그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허리에 떨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단거리 주행하시는 분한테는 어울리는 자세고요. 택시 운전하시거나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렇게 앉으시면 반응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장거리를 주행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은 좀 깊게 앉으셔서 등받이에 전체적으로 등 전체가 닿게 하시는 형태로 앉아서 운전을 하시는 게 허리의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르신이 화물차에서 내려와서 걸으시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걸으실 때 허리를 못 펴십니다. 일을 하시는 도중 사이사이에 허리가 안 펴지는 건 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니라 실은 신경이 눌려서 허리가 안 펴지시는 거거든요. 일은 되시더라도 내가 허리가 안 펴진다면은 대부분 이게 추세적인 문제입니다. 잠깐 내가 오늘 무리해서 허리가 안 펴지는 거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축여서 일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일하는 사이사이에
허리를 펴고 걷는 게 점점 어려워지신다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추세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 생긴 협착은 무조건 더 진행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협착 중에서 중심성 협착이 있고 신경이 나가는 가지 쪽으로 나가는 협부 쪽의 협착이 있는데요. 중심성 협착은 무조건 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증상을 일으키는 협착들은 디스크 상태가 약간 더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 늘어졌다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조금 더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아팠다 하는 경우가 좀 있는 편인데 중심성으로 허리를 못 펴게 하는 종류의 협착은 디스크의 영향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허리가 안 펴지는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무조건 진행한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어르신은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일을 거의 못하는 지경까지 되고도 한참 있다가 저한테 오셨거든요. 숙이고 일할 땐 편안한데 이상하게 난 허리가 안 펴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상하게 허리가 안 펴지는 게 아니라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복대를 찬 상태라면 저렇게까지 일을 하셔도 되는 걸까요? 제가 맨날 코어를 강화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랫배에 힘을 줘서 몸통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복대를 차고 나면 몸통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잡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격한 운동을 할 때 복대가 없이 운동하는 것보다 복대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동작에까지 복대를 차야 되는 수준이 되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내가 허리의 안정성을 유지할 만큼 코어에 힘을 못 주는 상태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복대를 계속 차다 보면 코가 자꾸 더 약해집니다. 내가 힘을 줘야 되는 거를 뭔가 받쳐주니 내 몸이 힘을 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간단한 예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애기들이 걸을 때 몸이 흔들리잖아요. 다리 쪽이랑 팔 쪽이랑 전체적으로 막 흔들리죠. 그게 코어가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기처럼 되고 계신 거예요. 코어가 약해지시면서 아래 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복대를 차고 나면 그 흔들림이 줄어드는데 복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한 동작이나 내가 심한 동작을 할 때 잠깐 차시는 거는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까지 복대를 계속 차셔야 된다면은 일단은 근본적인 치료를 알아보셔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런 행동들이 초기에는 코어를 더 약하게 만들어서 허리의 손상을 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복대는 언제나 내가 힘든 일을 할 때만 잠깐 착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신전 운동을 권하기는 좀 힘들다. 구부러진 자세가 안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허리가 안 펴지는 걸 억지로 참겨 핀다고 펴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그렇게 자꾸 자극을 주면 몸만 힘들어져서 몸이 더 빨리 늙어버리거든요.